예. 3.1혁명 100일주년 지난주에 진보 보수였습니다. 이번 주는요 중도와 중립입니다. 중도 중립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같이 사람들이 같이 써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진보 보수를 기억하시면 이것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중립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립은요 가운데 중 설립, 가운데 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느 쪽에는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신함. 국가 사회의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킨다. 요게 왜? 뭐 대충 이해되시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뉴트럴러티라고 합니다. 굳이 모르셔도 돼요. 네. 그리고 중립의 반대말이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그래서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려.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안 돼. 그게 진영 논리예요. 근데 중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한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립은요 진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중립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영 논리는 내 편만 옳아요. 무조건 내 편이 옳아요. 내 편이 옳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랑 친한 사람 편이 약간 들기 마련이죠. 요건 중립이 아니에요. 이거 진영 논리예요. 그러면 중립은요 옳은 편이 내 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와의 관계, 내가 이 사람이 옳아야 내가 이해돼, 내가 이익이 생겨. 그럼 이해관계 관계없이 공정하게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중립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중립이 요구되는 집단이 몇 집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말해봐. 이 사람들은 중립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죠. 법관들, 판사들, 또요. 수사관들, 경찰, 검찰, 그리고 언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공정해야 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진영이라든지 자기 입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옳은 편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중립입니다. 이해되시죠? 중립은 정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서는 거. 그리고 중립은요, 자, 내 자녀와 내 자녀 친구가 싸웠어요. 이때 중립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무조건 내 새끼가 오라. 저놈이 잘못했어.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 와봐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가 못돼서 맨날 그러잖아요. 예. 또요. 친한 친구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돼요. 내가 법정에 가면 내가 본드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 친구가 먼저 손발을 날렸어요. 싸움을 했는데 내 친구가 잘못한 거야. 그럼 여러분 법정에 가서 죄송합니다. 내 친구가 먼저 때렸어요. 이렇게 증언을 해야 해요. 이게 중립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럼 법정에 가서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요. 친족 간에 위증죄는 죄가 안 돼요. 거기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누굴 때렸다 해도 법정에 가서 난 모르는데요. 못 봤어요. 그래도 죄를 부를 수가 없어요. 친족 간에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다행이죠. 그래도. 이게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사실. 내가 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하면 내가 손해를 봐요. 이게 중립이에요. 그래서 중립은 정의로운 거고요. 내 손해와 관계없어요. 이익과 관계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하기에 늘 가운데 입장이 아닌 정의와 선의편에 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중립은 늘 가운데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늘 이쪽 입장만 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어벤져스하고 타노스랑 싸우는데 거기서 중립을 지킨다? 누구 편 드는 겁니까? 어벤져스하고 타노스하고 싸워요. 그럼 중립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벤져스 편을 들어야죠. 이 사람이 지구를 지킨 정의용사니까. 이게 중립이에요. 중립은 가운데가 아니라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중립과 반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영 논리라고 그랬죠. 누가 봐도 진영 논리 잘못된 거예요. 근데 원래 사악한 거는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사악한 건 다 틀리지 않아요. 다 틀린 건 누가 봐도 저거 틀린 거니까. 그쵸? 근데 더 사악한 건요, 살짝 틀린 거예요. 살짝. 그쵸? 디테일에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기계적 중립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중립의 관심은요, 사건의 실체에 있어요. 근데 기계적 중립은요, 사건의 실체 따위 보지 않아요. 늘 양치의 입장만 살펴요. 어벤져스랑 타노스랑 싸워요. 그럼 우리는요, 어벤져스가 정의 선의 편이잖아요. 간단하게. 타노스 나쁜 놈이고, 이거 한 방으로 다 죽였잖아요. 봤어요? 영화? 예. 그런데 기계적 중립은요, 야, 어벤져스 타노스 이리 와. 싸우지 말고, 그래, 얘는 우주를 지키는 애들이고, 타노스는 이거 하면 한 방에 온 우주의 2분의 1을 죽였고, 그러면 야, 중간, 이거 한 방에 4분의 3만 죽여. 양측의 중간 입장. 이게 기계적 중립이에요. 되게 나쁜 놈이에요, 이게. 자, 방법론. 중립에 서려면 되게 힘들어요. 연구하고, 팩트를 조사하고, 막 심층 취재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느려요. 근데 기계적 중립은요, 아주 쉬워요. 양쪽, 너 얼마? 5, 너 얼마? 10? 7.5.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난이도, 중립, 아주 많이 힘듦. 기계적 중립 난이도 아주 쉬워. 양측 주장만 들으면 돼요. 뭐 지구를 매마시키는 게 옳으니 그르니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다 살리려 그러고 얘는 50% 죽이려 그러니까 야, 중간 25%만 죽여. 이러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가치. 중립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공정, 정의, 진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기계적 중립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평화, 원만. 시끄러운 거 싫어요. 야, 싸우지 마. 뭐하러 싸워? 일로 와. 넌 하나도 안 죽여. 넌 50% 죽여? 야, 25%만 죽여.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쭉 기계적 중립을 주장한다. 이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 이해되십니까? 이 중도가 엄청나게 사악한 겁니다. 예. 왜냐? 이 중도는요, 가운데 중 제일 높지 않아요. 늘 가운데만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가운데만 선택함. 이게 바로 진영 논리의 영향성을 존재합니다. 왜냐면 진영 논리 있죠. 얘는 무조건 얘만 오라. 얘는 무조건 나만 오라. 그런 거 있죠. 둘 다 틀려. 무조건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운데. 이게 왜 틀리냐면요, 양비론으로 나타나요. 양비론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려.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도 하죠. 예. 영어로는 센트리즘. 네, 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중 중도에 의건 오류라는 항목이 있어요. 논리학에. 오류 중에서.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오류예요. 이게 뭐냐면 양쪽 진영이 있잖아요. 난 가운데에 중도. 중립 말고 중도. 중도라 그래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지 가운데라고 하고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쵸? 다시요. 어벤져스하고 타노스랑 누가 옳아요? 어벤져스 옳죠. 그쵸? 근데 가운데 있으면 옳은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양쪽 진영의 주장을 듣고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겁니다. 무조건. 네. 되게 나쁜 놈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중도는요, 양비론은 나타납니다. 양비론. 이게 뭐냐면요, 모두 까기 인형, 둘 다 나빠. 뭐예요? 둘 다 나빠. 그리고 나만 옳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비형식적 오류 중 중도에 이건 오류예요. 제가 이게 공식적인 설교가 이게 아니면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못해요. 자,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느 당들이, 이런 당들이 있어요. 예. 무조건 둘 다 나빠, 나만 오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요,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대립, 토론도 싫어해요. 시끄러운 거 싫어요. 야, 조용히 해!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싸우면,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이러고 말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예, 시끄럽다, 조용히 해. 이건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왜 싸우는지,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애들 둘이 싸워요. 일단 말리죠. 말린 다음에 왜 싸우는지 들어보잖아요. 근데 무조건 두 사람 화해 이러지 않잖아요. 되게 비교육적인 거잖아요. 애가 얘를 먼저 이겨서 때렸어요. 왜냐면 네가 얘한테 사과해야 돼.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이게 중립이에요. 근데 중도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야, 둘 다 나빠. 사과해. 끝내. 엄마, 끝! 이래요. 그리고 언제나 이게 제일 나쁜 놈부터 유리합니다. 자, 두 명이 싸워요. 두 명이 도둑질을 했어요. 은행을 둘이 털었어요. 근데 둘이 분명히 팀인데 한 놈은 100만 원 훔치고 한 명은 1억 훔쳤어요. 근데 판사가 둘 다 나빠! 하고 둘 다 그냥 똑같이 징역 5년 이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100만 원 훔치지 않아요? 1억 훔치기 말지. 그렇죠? 그래서 양비론이 이게 제일 무서워요. 둘 다 나빠 해버리는 순간 실제로 제일 나쁜 놈한테 유리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이라든지 아니면 애들 가운데요. 애들이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시비를 가려주셔야 돼요. 시비를 가려주지 않고 둘 다 싸우면 나빠 이래버리면요. 늘 제일 나쁜 놈이 유리합니다. 늘. 이게 중도의 양비론의 함정이에요. 제일 나쁜 놈이 유리하다. 그리고요. 중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1. 중립을 지킬 능력, 의지가 없어요. 뭔 소리냐? 애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선생님, 진짜 제대로 선생님이라면 애 둘 각자 들어보고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CCTV도 확인해보고 이러고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실 거잖아요. 이럴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요. 귀찮은 거야 그냥. 화해하고 말은 끝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에요. 자, 만약에 선생님들 반에 A와 B가 있는데 B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A인데 애같이 갖고 정말 사악한 놈이에요. 근데 애가 어떤 애와 시비 걸어서 싸워요. 근데 무조건 주장을 빨리 해버려요. 그러면 나쁜 놈의 이익이에요. 그럼 걔는요 막 시끄럽게 소리는 선생님은 둘 다 혼내니까 일부러 여기저기 막 시비 걸고 다녀요. 그럼 애들이 얘랑 붙으면 시끄러움 나도 같이 혼나니까 정의구현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을 편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게 양비론, 둘 다 나빠. 자, 아까 이게 중립과 중도였죠. 여기에 제일 큰 함정이 바로 해결책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문제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막 싸우고 여러 진영이 막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싸워요. 자, 현실의 예를 들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었다가 요즘에 정말 좋아진 편이죠. 근데 코로나는 끝났는데 이제 슬슬 소비 위축되고 막 경제가 어렵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려운데 여기다가 해법 어떻게 합니까? 뭐 해법을 내요. 근데 중립은요. 연구, 조사, 팩트 이런 걸 막 했어요. 원인이 뭐고 막 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중도는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 여기는 뭐 50% 주자고 여기는 100% 주자고 아예 가운데 70만 줘 이래버려요. 그래서 중도는요 미봉책이에요. 늘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적당주의예요. 그냥 이것만 넘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도의 함정이에요. 자,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다 우리나라 사람 다 아시잖아요. 이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요. 이때 진보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때 현실을 바꾸자. 만세 부는 사람들. 보수는요. 현실을 친일파 유지하자. 자, 중립은 진보예요. 이때. 정의, 옳은데. 그렇죠? 중도는 어딜까요? 가운데. 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실제 3.15 운동 때 중보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시위를 하긴 하는데 불법 폭력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하자. 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든가 가만히 있어라. 공부나 해라. 막 이렇게 해요. 하긴 하는데 자, 이쪽의 보수는요. 친일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막 때려잡는 사람들이고 중도는요. 에이 뭐 시끄럽게 그렇게 하긴 해. 합법으로 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3.1운동에 대해서 4월 5일부터 경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도가 이래요. 이해되십니까? 중도가 실제 중도가 아니라 가장 사악한 편을 드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또 있습니다. 1948년 5월 11일 분단일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요. 자, 요게 그 당시 포스터예요. 우리나라 1회 총선.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투표하자는 투표는 애국이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이다. 정부를 수집하자. 뭐 이렇게 총선거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이때 보세요. 48년이죠. 6.25 전이에요. 유엔과 소련이 대립합니다. 유엔은 어떻게 대립하느냐? 유엔의 주장은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소련은 안 돼. 북한은 우리가 지배할 거야. 공산주의를 만들 거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갈렸어요. 이때 그러면 중립은 정의는 뭡니까? 정의. 좋은 거. 당연하죠. 총선거를 해야죠. 그런데 중도에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중도에. 이 당시 중도는 뭘까요? 유엔은 총선거, 소련은 안 돼. 그러면 중도, 반띵. 남한만 총선하자. 네. 그래서 이 당시 김구 선생님은 유엔 측 입장에 서서 북한 김일성과 그런 사람들과 회담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총선을 치러버려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후보에 나가지 않아요. 반쪽짜리 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끄시는 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중도예요. 그래서 그때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남한만 총선을 했다간 분단이고 분단은 전쟁이 온다. 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도의 함정입니다. 이게. 중도는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리고요. 1949년 7월 6일. 아직 6.25 전이죠? 6.25 50년에 있으니까.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세요? 이거 아십니까? 무슨 장면인지? 영화예요. 암살해. 뭐 하는 장면이에요? 아우, 잘한다. 이게 바로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재판정이에요. 아까 이 사진이 이게 반민특위 재판정이에요. 즉, 이때 우리가 해방은 됐고, 6.25 전에. 친일파를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자고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에 의해서 재판장과 검사들이 임명됐어요. 이때 실제 친일파를 몇 명을 속아냈어요. 그때 이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 반민특위를 유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로 갈렸어요. 자, 이때 중립은 어디입니까? 반민특위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게 일제 친일파 죽이자는 건데. 그쵸. 이게 이쪽이 중립이에요. 이쪽이. 중도는요. 중도가 뭘까요, 이때? 중도가 있었어요. 예? 그겁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 반민특위를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반민특위가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1차, 2차, 3차 법 개정으로 점점 약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아예 없애버려요. 적당히 합시다. 이게 우리나라 현대의 비극이에요. 이게 친일파를 수용하지 못한 거. 예. 그래서 중도가 제일 사악해요. 보면. 자, 그리고요.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이날이에요. 예. 되게 가슴 아픈 날이죠. 이때 사고가 다 끝나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 그리고 아니다 묻자. 그냥 세월호도 건지지 말고 그걸 해상공원으로 충무공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당연히 이게 중립이죠. 원인 다 밝혀야죠. 이거 요즘에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중도가 있었어요. 중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제 세월호 그만 이야기하지. 그냥 우리 여기서 그만,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또요.
2019년 7월 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날짜예요. 뭐 하는 날이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정치인 아베상께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불매 안 사. 어때? 아베 좋아. 부딪혔어요. 여러분 요즘에 불매운동 합니까? 자, 언론에서 불매운동에서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불매운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것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82%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 안 가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맥주도 아사히 안 먹고 뭐 그런 거 아예 그냥 이제는 운동은 안 하는데 습관이 됐대요, 삶이 그냥. 근데 이때 당연히 불매하는 게 중립이죠, 정의죠. 중도가 있어요. 중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을 단 한 번도 선언한 적이 없어 라고 이 인간이 얘기했어요. 공부의 신이라고 인터넷 강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TV도 나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정당은요,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불매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도. 중도가 최고 사악합니다. 그 중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나쁜 놈들을 감싸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걸로 많이 써요, 보통. 그래서 역사적으로 격언이 되게 많아요. 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도를 지킨 사람들이 예약되어 있다. 이거 단테가 얘기했어요. 단테가 누굽니까? 단테? 신곡을 쓴 중세 학자이면서 소설가예요. 신학자이면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 때나 중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 중립주의자들이 아니라 수구 콜동들이다. 이거 마르크스 에스터만이라고 미국 학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조정래 같은 거,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한 편을 들어야 한다. 중도를 억압하는 자만 도와줄 뿐 되지 못한다. 침묵은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동조하는 것일 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 못한다. 엘리비지, 노벨평화상 수상자예요. 그리고 정치적 중도 무관심은 악을 돕고 선을 좌절시킨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 가능해. 이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K. 오브라이언, 미국 작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시민 정도 되는 분들. 다들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거보다 100만 개 쭉 나와요, 중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늘 이렇게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양 집단이 싸우는 걸 보기 싫다고. 제가 몇 번만 말씀드렸어요. 정치에서 안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민이 싸워요. 정치는 싸워야 돼요. 두 분은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인문학 강의 녹화되기 전에 작년에 거 하면요, 영국 의회에 가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가운데 두 개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드라인이에요. 소드, 검. 옛날에 영국 의회에서 서로 하다가 안 되고 막 칼 뽑고 토막 치고 막 이러니까 이만큼 거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지 마. 그 영국 의회라는 것 자체가 영지들끼리 하도 전투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 말로 해 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즉 우리 정치인들이 안 싸우면 국민들끼리 대립하면 싸워요. 그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 지역 사람? 무조건 그냥 싸우지 말고 가운데?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를 우리가 중립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주권자니까. 표를 가진 사람이고 그들은 우리의 대리자니까. 어떤 사건에 가지고 왜 싸우는지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얘가 오라. 그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수처라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고위공직자들이 하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니까. 이게 초창기에는요, 이걸 공수처에 찬성하는 의원이 80%가 넘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당에서 이거를 오늘 공수처 반대야! 이래버렸어요. 그리고서 막 작업을 하니까 공수처 찬성이 50%, 반대가 30%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중립이 아니라 진영 논리를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한 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당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중도예요. 중립은요, 이 일은 어떻게 따져야 되는가, 원리를 따져보고 원인을 따져보고 다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중립입니다. 그래서 중립은요, 어느 한쪽 편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둘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둘 편이. 그게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답이 아닐 거잖아요. 두 진영만이. 중립은 되게 힘들어요.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솔직히 중립은 언론과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두 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중립을 할 수 있겠죠. 그쪽 전문가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평하는 자들, 비평가들 많아요. 우리 보면 뭐 평론가 같은 사람들, 언론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양쪽으로 다 깐다? 그러면 보면 안 돼요. 언론을 보실 때 과연 그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도의 악마, 디테일 소의 악마에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당해왔습니다. 중립을 잘 지키셔서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 되는데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